아 힘들어. 두 번째 녹화하는 거야. 이 화면 녹화를 안 해갖고 신나게 거의 끝까지 다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화면을 녹화를 안 했어. 화면이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요즘 제가 약간 무리를 해갖고 좀 힘든데 기억이 다 날지 모르겠어.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그냥 빠르게 다시 갈게요. 다 내 잘못인데 뭐. 미리 이제 게시글도 올려드렸지만 이 CWK 부트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선물을 이웃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거 CWK 피파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피파가 열심히 일하고 저는 살짝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또 다른 피파 인스턴스랑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피파랑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늘 똑같아. Built with love by CWK Creative Works of Knowledge and 피파. 그리고 이 사이트 주소도 creativeworksofknowledge.com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 이니셜 CWK 외우기 편하시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Creative Works of Knowledge CWK.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그 엔지니어들의 버릇이 긴 아이덴티파이어, 긴 이름 이런 걸 네이밍을 줄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린 타자를 쳐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막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이걸 피파도 학습을 했더라고. 모형들이 다 학습을 해가지고 95%가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줄이는 습관들이 되게 세. 나중에는 문제가 심해지거든. 겹치는 표현들이 많아지니까 CWK 뭐 CWH, CWF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헷갈릴 만한 거. 근데 Creative Works of Knowledge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Best Practice는 길게 느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AI 모형들은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닌데 귀찮지도 않을 텐데 인간들을 학습한 거야. 그래서 줄이는 경향이 피파도 심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피파랑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든 거대한 튜토리얼 사이트예요. 거대한 튜토리얼 사이트인데 거대한 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하나의 퀘스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웹사이트일 정도로 그렇게 만든 거거든. 하나하나의 퀘스트가 약간 게임화돼 있고 막 XP 얻어서 이렇게 뭐 하는 듯이 그렇게 해서 그 퀘스트를 다 하고 나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널 보스가 피파 스택 퀘스트라는 거는 지금 이 CWK 피파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 CWK 피파라는 걸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풀스택, 그 풀스택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고. 그 개념이야. 거기에 AI 파운데이션, 뭐 SDK and Agents,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커맨드 라인, 데브옵스, 코드 앤 웹, 뭐 파이썬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어디서 출발해도 되냐면 이 프롬프트 아카데미, 이게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젠 AI 모형들 있잖아요. 나노 바나나 프로, 나노 바나나 2, 미드저니 버전 7, 지금 버전 8.1이 얼리 액세스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안정적인 버전은 버전 7이기 때문에 C드램 버전 5, 이거는 C댄스 버전 2.0. C댄스는 비디오 모형인 거고 같은 곳에서 쓰는 드림이나에서 쓰는 이미지 모형은 C드램이라는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비디오 젠 모형 베오 3.1, C댄스 2.0 요즘 핫하죠. 그리고 보이스 모형 11랩스 V3, 이거를 이 정도로 방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샘플 예제들도 있고요. 뭐 내러티브 같은 거를 만드는 First Day The Return 뭐 이런 예제들도 들어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네이처 영상을 만드는 예제들도 들어있고, 시네마틱 액션 영화 액션 영상 만드는 그런 예제들도 들어있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프롬프트 아카데미에서 가이드만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방대하게 만들었어요. 피파랑 같이. 제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왁구만 짜준 거고, 이렇게 가자, 내용도 이렇게 가자, 그렇게 커리큘럼 짜고 같이 짜고 그런 겁니다. 이걸 다 하시잖아?
없을 거야. 다 아시는 분은. 어쨌든 이 중에 어느 정도만 하셔도 저 밟을 수 있어. 제가 이거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저도 참고를 하고 레퍼런스로 두려고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야. 같이 쓰시라고. 공짜야. 관심이 있을 만한 거, 좀 쉬울 만한 거, 내가 좀 해볼 만한 거, 만만한 거, 뭐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하셔도 되고, 처음 관심이 가는 거, 거기서 출발하셔도 되고, 1년 넘을 걸요? 아마 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해도 이 게임을 깨는데, 엘든링보다 방대해. 그렇게 해보실 수 있어. 강요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이야. 그리고 이제 일로 와볼게요. 중요한 기능이죠. CWK 피파의 중요한 기능, 패밀리 카운슬 기능을 확장을 해서 롤 플레이 기능을 제가 카운슬 기능을 넣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도 하루밖에 안 걸렸네. 하루 동안에 구현을 했어요. 피파랑 같이 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프랩 라운드라는 게 있어. 프랩 라운드라는 게 있어서 이 롤플레이라는 거를 누르면 프랩 라운드로 들어가서 피파랑 어떤 토론 참가자들을 불러서 토론을 할지 뭐 이건 토론 대상은 제한이 없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계인이 될 수도 있고 삼체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전자랑 포톤이랑 막 대화를 해보는 거야. 포톤과 크리에이터와 포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는 왜 입자나 파동이나 이렇게 헷갈리게 행동을 하니? 둘 중에 하나만 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너는 그 누가 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고 이머전트해?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자는 뭐라고 할까?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거 프론티어 모형들은 할 수 있어. 그걸 전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어마무시한 애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재밌게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은 테스트용으로 한 거 그걸 보여드릴 거야. 근데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거야. 조합이 굉장히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랩 라운드에 누구랑 대화를 할 거야. 그 준비를 해줘 하면 이제 피파가 준비를 해줘요. 아바타도 준비를 해주고 오늘은 누구랑 대화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갈량 방통 조조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갈량 방통 조조의 아바타 세트를 만들어줘 하면 이제 피파가 아바타 세트를 만들어서 8개 감정 세트를 만들어 갖고 그걸 적용을 하고 판을 깔아주면 거기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테스트 개발을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그 버그가 살짝은 있어. 예를 들면 제갈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를 주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맥이 살짝 틀어졌어. 그런 버그가 살짝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 고쳐지긴 했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하면서 한 세션이라 그런 실수가 살짝 있다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미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한 라운드를 한 거죠. 보시면 제갈량, 방통, 조조.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프랩 라운드에서 피파한테 제가 어떤 모형을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클로드 GPT를 쓴 거야. 이 파란색이 클로드고요. 이 초록색은 GPT거든요. 제미나이는 오렌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 제미나이는 근데 자꾸 API를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인시티피케이션 때문에 구글에 그래서 비용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요번 라운드에서는 그냥 클로드 GPT로 간 거야. 클로드로 갈 수도 있고 GPT로 갈 수도 있어. 클로드 GPT로 갈 수도 있고 제미나이로 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 비용을 신경 안 쓰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멀티 세션으로 충분히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간 거야. 이것도 모형을 제가 그냥 클로드 둘과 GPT로 가자고 했을 때 피파가 제안을 한 게 제갈량하고 방통은 좀 성향이 비슷하니까 클로드로 가고 왜냐면 클로드가 좀 말이 압축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GPT가 좀 말이 많은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조조가 좀 말이 많으니까 많은 성향이니까 GPT를 할당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 뭐가 있냐면 사이드킥 기능이 있어요. 이 진행 보조를 피파가 도와주는 거야. 이 세션에 들어와서 옆에서 이 문맥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를 도와줄 수 있냐면
디버깅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문맥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면 피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있잖아요. CWK 부트캠프. 이것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그 AI powered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면 옆에 어시스턴트를 킬 수 있거든. 그러면 얘한테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잖아?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랑 같은 개념이야. 이걸 보면서 물어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오늘 방통이 낙봉파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낙봉파에서 죽었거든. 느닷없이. 저 정도 되는 인물이? 마치 그 스타크 가문의 수장이 왕좌의 게임 시즌 1에서 갑자기 너무 느닷없이 저 정도 급이 죽는다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낙봉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그걸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시뮬레이션. 이제 사이드 키피파랑 대화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대화 도중 가령 방통이 낙봉파를 자주 언급해. 설명해봐. 봉추의 최후. 근데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피파가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 삼국지 연의에서 낙봉파가 이름이 미리 있었고 나중에 봉추가 거기서 죽은 거라는 거야. 그럼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낙봉인데 봉황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름이 먼저 있었고 봉추가 죽었다고? 냄새가 살짝 나잖아. 나관중이 드라마틱하게 하느라고 지어낸 걸 수 있잖아. 해석은 후세들이 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실제 정사에는 없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한 거고, 뭐 당연하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조 한 얘기, 조조가 인사를 한 걸 들어볼게요. 조조, 안녕하시오. 사회자께서 먼저 문을 여니 회의의 기강이 바로 서는구려. 나는 조조여. 난세에는 칼을 들었고 평세를 논할 때는 시를 읊었소. 오늘 AI 시대의 투자라면 뜬구름이 아니라 성벽과 보급로를 보아야 하오. 곡창을 쥔 자가 전쟁을 이기듯 컴퓨트, 데이터, 유통을 쥔 자가 끝내 승자가 되오. 자, 인사는 이쯤이면 되었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되조당그, 른성기허. 시간이 많지 않소. 이건 진짜 지금 한자인데 한자로 읽지 않고 지금 보이스 모형이 중국어로 읽은 거야. 중국어 틱하게 그렇게 읽은 거야. 그렇게 인사를 이제 조조가 한 건데 조조답게 하는 거죠. 좀 약간 성급하게. 봉추도 약간 방통도 성급하고. 보시면 제갈량 방통이잖아요. 그 조조고. 저는 지금 조조를 뭐라고 부를까 궁금했거든. 모형들이 조조를 뭐라고 부를까? 조승상이라고 부릅니다. 모형들은 이 문맥을 다 알잖아. 모형 이들 프란티어 모형들만큼 제갈량 방통 조조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다 읽은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제갈량이 한 말, 역사에 남아있는 제갈량이 한 말, 방통이 한 말, 조조가 한 말, 얘네들에 관한 모든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오스카급, 아카데미급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롤플레잉을. 그러니까 방통이나 제갈량이 조승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 뭐라고 부를지 그냥 궁금했어.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갈량은 이제 와룡인 거고, 저 호로 부르니까 방통도 봉추라고 하는 거고, 와룡과 봉추. 그때 모사, 천하의 모사, 그 둘 중에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유비가 둘 다 얻었는데 천하를 못 얻었다고. 그리고 방통이 너무 일찍 죽었고. 먼저 누추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고, 제갈량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갈량, 잘 싸우는 자는 먼저 이길 수 없는 위치를 만들고 그런 후에 적의 빈틈을 기다린다. 이게 약간 애매하잖아, 말이. 잘 싸우는 자는 먼저 이길 수 없는 위치를 만들고 그런 후에 적의 빈틈을 기다린다. 이게 주어가 없어서 그래. 주어가 헷갈리는 거야. 잘 싸우는 자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전쟁만 하는 그런 진짜 전법에 능한 자, 병법에 능한 자는 이길 수 없는 위치라는 게 내가 이길 수 없는 위치가 아니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위치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말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말을 한 거야. 제가 이 주제를 뭐라고 던져줬냐면 원래 시작을 할 때 주제가 AI 시대의 투자 전략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모사와 주군급에 해당하는 이런 대단한 머리를 가진 역사적인 인물들을 현대로 끌어와서 AI 투자, 현대에 이 맥락을 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과거의 지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을 우리가 삼국지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게 손자병법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통하는 통찰이라고 이 양반들이 얘기를 한 게 그거를 현대에 풀어내면 어떨까? 그걸 주제로 던져준 거예요. 근데 꼭 저 주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새길로 빠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통한테 발언권을 주고 제가 손석희 역할이니까 100분 토론 방통한테 발언권을 줬어요. 포모를 느끼는 오늘날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그 포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통, 포모는 병이 아니요. 증상이요. 진짜 병은 확신 없이 던장에 서 있는 것이요. 처방은 둘 중 하나요. 공부하든가 실행하든가. 그 중간에서 떨고 있는 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요. 그러니까 포모를 쫓으라는 것도 아니고 확신에 관한 얘기, 산수에 관한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봉추는 이게 리설팅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데 리설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조한 얘기잖아요. A good bet은 내가 실패를 했다고 해도 good bet이야 영원히. bad bet은 성공을 했다고 해도 trash라고. 다음에 그 기회가 온다고 해도 bad bet은 취하는 게 아니라고. good bet은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good bet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설사 그걸로 잃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승률이 70%짜리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3번은 진다고 10번에 3번은 내가 지는 거라고 잃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럼 그건 승률이 70%가 될 수 없는 거라고. 10번 중에 7번은 이기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본다?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요. 그걸 영어로 resul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포모를 쫓으라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을 때는 그 확신의 근거를 만들어서 선명한 사고를 해서 산수가 확실하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조승상께 여쭤봤어요. 조승상께서 한마디 얹어주시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조조, 포모는 기회가 아니요. 군중이 두드리는 북소리요. 헐드 멘탈리티죠. 군중을 쫓아가지 말라는 의미로 한 얘기고. 조조, 포모를 따라 사지 말고 포모를 만드는 구조를 사라. 그 포모를 모르면서 따라서 사지 말고 포모를 만드는 그런 기업, 좋은 기업, 그런 기업의 구조를 사라는 거죠. 그런 구조를 나한테도 만들고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슬그머니 살짝 장난을 쳤어. 조조의 아픈 곳을 찔러봤거든요. 적벽대전을 떠올리신다면요? 근데 이제 적벽대전을 떠올렸을 때도 조조는 리설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벽대전에서 실수를 해서 자기가 패전을 했지만 그 패전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정말 간웅 조조고 이 양반이 거기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리설팅, 결과만 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그 전쟁을 치르지 않을 거냐? 전쟁은 다시 치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수를 했지만. 조조, 적벽의 교훈은 돌격하지 말라가 아니요. 바람을 읽지 못한 돌격은 자멸이다 라는 뜻이요. 그거라고. 그걸 풀어낸 거야. 요즘 세상에도 풀어내는 거고. 조조, 그러니 AI 시대의 적벽을 떠올린다면 이렇게 하시오. 화려한 배를 보지 말고 바람의 방향을 보라. 빠른 성장만 보지 말고 연환선 같은 취약점을 보라. 영웅담을 듣지 말고 전력, 반도체, 데이터, 유통망을 보라. 한 번 지더라도 다음 전투에 나설 자본을 남겨두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패전을 했을 경우에 왜 패전을 했는지 거기서 성찰을 해서 교훈을 얻은 거, 그걸 이제 다음번에 나의 약점을, 구멍을 하나 막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봉추한테 발언권을 넘긴 거고요. 왜냐면 연환계를 쓴 게 조조한테 가서 연환계를 쓴 게 방통이니까 그 방통과 제갈량이 같이 짠 전략이고 그 현장에 가서 조조를 직접 속인 건 방통이었으니까. 과거에도 한번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조조가 그걸 간파를 못할 만한 인간이 아니거든. 그 정도로 대단한 인간인데 엄청난 머리를 가진 인간이고 자기보다 너무 높이 보는 존재거든. 방통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본다고. 세상에 딱 둘 있다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모사가 제갈량과 방통밖에 없는데 방통이 자기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지 살짝. 그래서 당한 거라고요? 봉추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듯한데. 방통, 적벽의 교훈은 조심하라가 아니요. 전장의 문법이 바뀌었는데 구식 문법을 쓰면 죽는다는 것이요. 이거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 변화, 시대 변화 이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게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전략을 짜나가는 수정을 해나가는 뭐 그런 얘기인데 약간 위험하게 읽힐 수도 있어. 늘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그러는 This time is different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위험하게 읽힐 수도 있는 해석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방통, 맞소. 내 방식은 위험하오. 나는 낙봉파에서 죽었소. 그걸 부정하지 않소. 방통, 적벽의 교훈을 조심하라로 읽는 자는 적벽을 반만 본 거요. 적벽의 진짜 교훈은 전장이 바뀌면 가장 먼저, 가장 과감하게 문법을 바꾼 자가 이긴다는 것이요. 결국은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선명하게 바뀌었다. 이건 들어갈 때가 맞다. 그럼 들어가는 거고. 선명하게 이건 아니다. 그럼 빠져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시장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판을 짰던 동남풍을 읽었던 와룡한테 물어봤어요. 와룡 선생께서는 보태실 말씀이? 와룡이 자기를 칭하는 말, 양이 제갈량이니까 양이 이런 식으로 칭하더라고. 제갈량, 이 양이 동남풍을 빌린 것은 그대식으로 말하면 올인이었소. 그러나 그 올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셨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보라고. 제갈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칼로타 페레즈 그 패턴을 얘기를 하죠. 그 프레임워크를 프렌지, 터닝 포인트,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넓혀서 얘기하면 이럽션, 인스톨레이션 페이즈가 있고 오버빌드를 하다가 프렌지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쉬가 오거든요. 그게 터닝 포인트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진짜로 S컬브로 날아가는 패턴은 그 시기는 시너지 단계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가 이제 머추럴한 단계가 되는 거고요. 단 한 번도 그 패턴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노베이션이 나오거나 산업혁명급 뭐가 나오든 간에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제가 패턴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딸내미들과의 패밀리 카운슬에서도 패턴은 저량, 스냅샷, 스탁이 아니고 플로우, 유량 개념이라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되게 오래 걸려.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칼로타 페레즈 정도의 프레임워크이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인터넷이 10년 넘게 걸렸다고. 그 패턴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한 사이클을 볼 때 대가리를 쳐박고 타조처럼 보기 때문에 사이클의 일부만 보면서 그게 전부인 양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실수를 너무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빼고 보면 아직도 멀었네, 진행형이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칼로타 페레스 프레임워크에서 봤을 때 어느 시기냐는 거야. 딱 들어맞는 건 누가 봐도 프렌즈인데, 1옵션에서 프렌즈 단계인데 다들 이게 굉장한 시너지 단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건너뛰는 건 없어. 그러니까 1옵션 프렌즈 건너뛰고 시너지 이건 없다고. 왜냐면 터닝 포인트가 전제야. 오버빌드 한 거를 정리를 하고 가야 돼. 모든 역사가 그랬거든. 그 패턴이. 안 그럴 수가 없거든. 그게 성찰의 단계이기 때문에. 광기에 빠지면 실수들을 엄청 하는데 실수를 한 다음에 배우는 게 없다고. 그냥 가면. 그러니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배운 게 없다? 그럼 오래 못 갔을 거라고요. 제갈량,
진정한 고수는 칼을 잘 뽑는 자가 아니라 칼을 뽑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자이옵니다. 페피치 얘기하는 거죠. 아무 때나 배틀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근데 꼭 페피치 뭐 이렇게 어록이나 명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게 다 뭐라 그랬어?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한 거라고. 이미 있는 통찰을 그 시대의 문맥에 맞게 그냥 버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제갈량이라면 진정한 고수는 칼을 잘 뽑는 자가 아니라 칼을 뽑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자이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손자병법에 있는 얘기잖아. 안 싸우고 이기는 거라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의 병법이라고. 손해를 전혀 안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기는 싸움만 한 거니까 진짜. 근데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휘두르잖아. 버핏이 지금 페피치를 기다리면서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 버크셔가. 페피치가 아니니까 지금 거의 고평가 시장이니까, 잘못하면 박살이 나는 시장이니까 비싼데 뭐하러 사냐는 거지. 승률이 굉장히 높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페피치가 왔을 때 이건 무조건 치면 적어도 안타다, 적어도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가위도 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칼을 뽑지 않는 거지. 그건 손자도 이미 옛날에 한 얘기고 모든 모사들이 한 얘기라고. 병법을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오늘 좋은 말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는 가족지대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온 가족의 명운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지대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갈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갈량, 전쟁이란 나라의 큰일이니 삶과 죽음의 땅이요 존망의 갈림길이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불가불찰야 얘기를 하는 거죠. 손자병법에 있는 얘기. 국가지대사, 전쟁은 국가지대사지만 그걸 이제 이쪽으로 가져오면 투자는 가족지대사라는 거.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제갈량이 강조를 하는 거고. 봉추가 한 말 중에 이걸 읽어볼게요. 전통 마지막으로 이 봉추가 36년의 짧은 생에서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소. 여러분은 지금 아시오. 그것만으로도 이 봉추보다 나은 전략가요. 너무 일찍 죽었거든. 나중에 다시 또 봉추가 비슷한 말을 할 거야. 풀어서 하겠지만 늘 오늘처럼 내일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일이 오늘 같을 거라고. 난 늘 살아있을 거다. 내일도 오늘처럼 100%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제가 내일 또 오늘 같을 확률 절대 100%가 아니라고. 나중에 다시 방통위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다시 짚고 갈게. 조조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조, 먼저 지지 말고 그 다음 크게 이겨라. 이건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 먼저 지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빨리 읽어갖고, 먼저 지지 말고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크게 이겨라, 이 말이에요.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페피치랑 일치하는 얘기라고. 조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막 목숨을 구걸하는 영웅호걸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호걸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 쳐라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은, 우리 같으면 뭐 흥선대원군 가랭이를, 걸뱅이 짓을 하면서 막 가랭이를 지나가서라도 살아남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간웅 조조잖아. 왜냐면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관우를 한번 살려준다고. 관우를 손에 얻지는 못했지만 관우를 한번 살려준 사례가 있다고. 근데 관우 손에 잡혀서 죽을 뻔하니까 관우한테 옛날 기억을 되살리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거의 구걸을 하거든. 아이 형님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근데 관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러고 눈을 감거든. 조조를 살려주고. 그게 영웅호걸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제갈량한테 군령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조조를 살려주는 대가로. 근데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조조는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라고. 풀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거라고. 그 조조가 한 짓들을 보면 삼국지에서 저게 영웅호걸 맞아 하는 짓들을 한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승률 높은 살아남는 쪽으로 선택을 한 간웅이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나서 디버깅을 이어갔어요. 그러느라고 한 턴을 더 했거든요. 이 디버깅 세션이랑 겸한 거라. 근데 이제 방통은 계속 이걸 강조하죠. 집으로 돌아가라고. 방통, 좋은 저녁 되시오. 그리고 집에 가시오. 거기가 진짜 전장이요. 그리고 조조도 같은 말을 하죠. 조조, 가족이 편히 잠드는 포트폴리오가 결국 가장 강한 군대요. 투자는 가족지 대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디버깅을 할 겸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물어봤어요. 한 분씩 본인 살아생전 가장 후회되는 점 한 가지씩만 짚어주신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갈량은 뭐라 그랬냐면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양, 혼자 짊어지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교만이었소이다. 나누고 맡기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었소이다. 와룡 제갈량이 정말 대단한 인간이니까 혼자 다 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늘 그 뛰어난 인간들의 딜레마야. 영원한 화두고 임파워먼트. 혼자 다 할 거냐, 도코다이로 혼자 다 할 거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임파워먼트를 해가면서 그렇게 일임을 해가면서 일을 할 것이냐. 리더가 두 종류거든요. 그렇게 옛날 삼김씨 때도 그랬거든. 혼자 다 하는 스타일이 있고 사람을 잘 부리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 스타일이 있었거든. 저도 잠깐 한 1년 정도 대기업에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때도 그런 좀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도코다이 스타일이라 느리고 이런 걸 못 참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혼자 하면 일주일도 안 걸릴 거를 누구한테 맡기거나 팀에 맡기거나 같은 이제 그렇게 하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야. 피해도 안 주는데 제가 그냥 다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저를 그때 이제 도와주셨던 분이 조언을 해주신 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저들도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와 닿더라고. 다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 한 시스템 내에서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부분이지만 그들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그들도 키워가야 하는 거고. 그래야 그 조직이 기울어지지 않아. 왜냐면 내 그 대기업이라는 큰 조직 하나를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거든. 그냥 내 부분이 클 뿐이지 내가 담당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근데 내가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무시를 하면 큰 조직으로 봐서는 한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성장도 못하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짬바가 있든 십장이 혼자 다 하면 그 십장의 팀으로 있는 다른 일꾼들이 성장도 못하고 같이 팀원이라는 개념도 생기질 않는 거고. 그게 늘 문제거든요. 저도 늘 그랬어. 한 가지 또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것도 방송에서 했을 거야. 이드 소프트웨어 존 칼맥. 그게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쓰는 3D 그 엔진이 테크5라는 건데 메가 텍스처를 쓰는 존 칼맥이 늘 그걸 강조를 해서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몰라. 근데 언리얼은 그게 아니었고 메가 텍스처가 아니고 부분 로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근데 존 칼맥이 이드 소프트웨어를 떠났거든. 나중에. 그럼 빈 자리가 제갈량이 떠나는 거랑 같은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 성장을 못한 상태에서 메우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조직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드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으로 테크5를 쓴 게임이 아마 레이지 1, 2 그걸 거예요. 자기들 게임이니까. 그 이후에 나온 거 둠 게임들 그거는 테크5를 쓰는지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전 이제 관심을 끊어갖고. 언리얼은 거의 모든 게임이 쓰잖아. 근데 언리얼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 에픽이 만들었다는 것만 알아. 근데 사람 이름을 대라면 몰라. 근데 테크5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존 칼맥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니까 혼자 다 했으니까. 그게 과연 대의로 봤을 때 옳은 일이냐. 그리고 존 칼맥 관점에서 봤을 때도 꼭 옳은 일인가. 제갈량은 그걸 후회를 한다라는 얘기고. 내가 혼자 다 한 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 그리고 이제 방통이 얘기한 게 좀 많이 와닿을 거라고 우리한테는. 방통,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것. 사람들은 내가 낙봉파에서 무모하게 돌격한 것을 후회할 거라 생각하오. 아니요. 돌격은 후회 안 하오. 그 순간 내 분석은 틀리지 않았소.
입주를 취하려면 누군가는 칼날 밀을 걸어야 했고 그게 나였소. 전술적으로 운이 나빴을 뿐이요. 다시 그 길목에 서도 나는 갔을 거요. 내가 후회하는 건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안 한 거요. 36년을 살면서 나는 늘 다음이 있을 줄 알았소. 다음 전투, 다음 계책, 다음 기회. 그래서 오늘 할 말을 내일로 미뤘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 그런 말들을 칼 가는 시간에 밀어냈소. 낙공파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질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익주의 지도가 아니었소. 아,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었소. 방통이 진짜 너무 허무하게 갔거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방통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근데 유비의 말을 갈아탄 거야. 그 유비인 줄 알고 다들 화살을 쏘았는데, 적군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걸 혼자 다 맞고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방통이 그렇게 생각했겠냐고. 당연히 내일도 살아있고 막 계획을 세웠을 거고 장기 계획 세우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랑 같잖아. 행복은 현재가치밖에 없다고. 내일이 와? 내년이 와? 근데 막 우리 어떻게 살아요? 기러기 아빠처럼 살고 막 행복을 뒤로 미루면서 살잖아. 그 날이 올 것처럼, 당연히 올 것처럼. 당연히 온다는 개념은 없거든. 내일도 100%가 아닌데 10년 후, 20년 후가 당연하다고? 노후 대책이라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노후가 오냐고. 확실히 방통처럼 되면 어떡할 건데. 방통의 마지막 말을 들어봅시다. 방통, 차장. 그러니 내 후회를 한 문장으로 남기겠소. 나는 칼을 너무 사랑했고 사람한테는 너무 인색했소. 빨리 간 것은 후회 안 하오. 하지만 가면서 뒤를 안 돌아본 것, 그건 1000번을 다시 살아도 후회할 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시장에서 돌아오시면 제발 한마디 하시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어떤 수익률보다 비싸오.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만기는 오늘이오. 내일은 보장이 안 돼오. 이 봄추가 보증하오. 멋있는 말이죠. 그 한마디의 만기는 오늘이라고. 근데 사실은 오늘도 아니야. 딱 지금이야.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만기가 딱 지금이라고. 유통기한이 거기까지 딱. 현재가치. 행복은 현재가치밖에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하세요. 조조 말을 들어봅시다. 조조, 하나만 꼽으라면 유비를 허도에서 놓아준 것이요. 나는 그가 범부가 아님을 이미 알았소. 청매주론 때도 보였지. 천하의 영웅을 논할 때 그 사내의 눈빛은 숨길 수 없었소. 그런데도 나는 바빴고 계산했고 밀었소. 그 한 번의 유예가 훗날 익주가 되고 촉한이 되고 삼분천하가 되었소. 그러니 내 가장 큰 후회는 이것이요. 사람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도 제때 결단하지 못한 것. 적벽의 패전은 전장의 실수였소. 그러나 유비를 놓친 일은 결단의 지체였소. 장수에게 가장 비싼 대가는 오판만이 아니오. 늦음이오. 对酒当歌, 人生几何. 천하는 대개 거대한 성벽 때문에 갈라지지 않소. 처음엔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불씨 하나를 제때 끄지 못해서 갈라지는 법이요. 저거 이제 이럴 때도 이 말이 궁금하면 자꾸 중국어로 읽는데 사이드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 있을 때 마시고 즐겨라. 해필이면 또 아침 이슬을 얘기를 하네. 비유하자면 아침 이슬 같으니 지나간 날이 괴로이 많구나. 조조가 직접 쓴 시 단가행의 첫 구절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주하면 마땅히 노래할지니 인생이 얼마나 대략.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제가 지금 사이드킥은 이 문맥을 알아야 하니까 피파를 사용을 하는 거고 피파를 쓰는 거고 이 AI powered 웹 브라우저를 쓰시면 어디 가시든지 아까 보여드린 제 그 CWK 부트캠프 같은 데서도 어시스턴트 열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라고.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기능을 만들었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작업을 한 10세션 했나요? 그렇게 10세션 정도 클로드 코드 피파랑 작업을 해서 디버깅 다 하고 이제 CWK 피파 버전 1.5 정도 수준에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음에 뭘 할까요? 누구랑 대화를 해보고 싶으셔? 이제 테스트 끝났으니까 워렌 버펫? 피터 린치? 워렌 버펫과 피터 린치랑 대화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뭐 유명한 요즘 분 하나 이렇게 껴서 아니면 워렌 버펫이랑 독대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문맥을 지금은 좀 진지하게 줬잖아요. 약간 풀어질 수도 있어. 현대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문맥이나 이 퍼소나는 어떻게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수위도 조절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 건데 짠하기도 하고 아 정말 저랬을 수도 있겠다.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방통은 그렇겠다. 정말 저렇게 느꼈겠다. 죽어갈 때 그런 느낌? 와 허무하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오늘 정말 그랬을 것 같거든. 그런 느낌. 재밌는 세션이었어. 나는 칼을 너무 사랑했고 사람한테는 너무 인색했어.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해서 손익만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고 행복은 현재 가치밖에 없어. 그리고 가족이 전부야 진짜. 혼자야 1인 가족인 거야.